안녕하세요. 드루팔 가이드 레벨 1 강의를 진행하게 될 장성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드루팔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드루팔 가이드 강의를 통해서 무엇을 학습할 것인지 이런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루팔 물음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드루팔은 무엇인가? 자, 드루팔은 CMS입니다. 컨텐츠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해요. 우리가 CMS 그러면 아마 떠오르는 게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제로보드, 커너보드 이런 게 있고요. 우리 토종 CMS가요. 그리고 또 외국산 CMS 중에 좀 유명한 게 있죠. 워드프레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드루팔도 그와 같은 CMS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드루팔은 프레임워크이기도 합니다. 자, CMS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프레임워크이기도 합니다. 자, 두 가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CMS이면서 CMS를 개발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드루팔은 누가 만들었을까? 여기 있는 두 사람이 만들었어요. 2000년도에 여기 드리스 바이트트라는 사람과 한스 스나이드라는 이 사람이 만들었어요. 원래는 이제 기숙사 내부의 커뮤니티 용도로 만들었던 것이 점차 발전을 해서 지금 현재 이제 드루팔이 된 겁니다. 여기 이제 중간에 보면은 드롭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드롭은 앞에 있는 이 두 사람이 이제 대학을 졸업해서 커뮤니티를 이제 인터넷상에, 온라인상에서 이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도메인을 만들게 돼요. 그 도메인이 이제 drop.org인데, 이 drop.org, 드롭이라는 이 말이요. 원래는 이제 도읍이라는 네덜란드어로 마을이라는 뜻인데, 이 도읍이라고 쓰려고 하다가 실수로 오타로 이렇게 도메인을 등록하게 됐답니다. 자, 그게 이제 시초가 되어서 드롭, 드루펠, 그 다음에 드루팔 이런 식으로 이름이 이제 변경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현재 드루팔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자, 드루팔의 특징. 자, 드루팔은 앞에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CMS이면서 CMS를 개발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우측에 다섯 가지 어떤 특징은 제가 이제 이 강의를 만들기 위해서, 또는 이 강의의 기본이 되는 교재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사내 교재로 이렇게 만들었던 것인데, 그 교재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자료를 모아봤는데, 그 자료를 모으는 과정에서 드루팔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수집을 해놓은 것들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드루팔은 다른 CMS에 비해 빠른 응답 속도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CMS에 비해서 응답 속도가 빠르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별도의 서버 설정이 필요 없어. MySQL과 PHP가 실행이 되는 그런 이제 웹 환경이라면 별도의 서버 설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14,200여 개의 기업 모듈이라는 게 뭐냐면은 일반 이제 드루팔 사용자가 모듈을 개발해서 drupal.org 웹사이트에 등록해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끔 공개해 놓은 모듈들을 우리가 기어 모듈이라고 해요. 이 기어 모듈은 각 버전별로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자, 7.x 기준. 우리는 앞으로 이제 7.x를 기준으로, 드루팔 7.x를 기준으로 이제 강의를 진행하게 될 건데, 이 7.x의 기준으로 봤을 때 14,200여 개의 이제 모듈이 있다는, 아주 다양한 모듈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700여 개의 무료 테마, 역시 드루팔.org에서 제공하는 것들입니다. 테마라는 것은요, 화면의 이제 모양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화면의 모양에 관련된 기능을 제공해 주는 것이 테마인데, 이런 이제 테마가 700여 개 정도가 있다는 겁니다. 무료로 제공해 주는 게. 물론 이제 유료도 있습니다. 유료 테마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국어 지원. 드루팔은 기본적으로 다국어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어떤 CMS에 비해서 다국어 지원이 훨씬 편리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초보자가 접근하기 힘들다 라게 되어 있는데, 특히 이제 이것에 대한 것은요, 저는 이제 뭡니까? 정보 부재로 이렇게 생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드루팔에 대해서 특히 우리나라에서는요, 이 드루팔이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활성화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드루팔에 대한 정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워드프레스에 비해서요. 그래서 이런 정보가 없다 보니까 초보자가 접근하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강좌를 다 들으신 분은, 다 듣고 이렇게 실습을 해보신 분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 오히려 더 쉬워, 이렇게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있는 특징들은 제가 이제 생각하는 특징보다도 이제 뭡니까? 인터넷상에 드루팔을 평가하는 그런 부분의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특히 뭡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에 근거한 거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뭐랄까요? 어떤 주관적인 평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주관적인 평가일 것 같아요. 자, 세 가지 부분은 실제로 이제 있는 얘기고, 어떤 반론의 여지가 없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죠. 자, 시스템 요구사항. 자, 시스템 요구사항은 별다른 게 없습니다. 한번 쭉 훑어보시죠. 운영체제, 대부분의 운영체제가 다 지원이 돼요. 그리고 메모리도 뭐 1기가 이상이 되면 되죠. 하드디스크도 16메가 이상이면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도 얘기를 드렸지만 PHP를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웹 환경이면 무엇이든 된다 그랬죠. 예. 여기서 WAS라는 것은요,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 또는 웹 어플리케이션 시스템, 서버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를 얘기하는데, 보통 우리가 아파치, 엔진서, IIS 이런 것들이 있으면 괜찮을 듯 합니다. 그 외에 제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일반적이지 않아서 그래요. 일반적이지 않아서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다른 어떤 와스들도 있습니다. 그런 와스에서 PHP를 실행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건 상관없어요.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PHP 버전은 5.2.5 이상. 우리나라 그 웹 호스팅 환경에 보면 5.3 이상일 겁니다. 대부분요. 5.3 이상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우리나라 웹 호스팅 환경에서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DB도 보면요, MySQL 5.0 이상, 5.0.15 이상이죠. 그 다음에 MariaDB 5.1.44 이상,
하코나 같은 것도 있는데 이거는 저도 사용해 보지는 않았어요. 자, 이런 DB가 있다면 문제가 없다. 실행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자, 이 강의 목표입니다. 뭐 별로 이렇게 할 건 없는데, 자, 어쨌든 이 강좌를 다 마치고 나서는 누구나 드루파를 이용을 해서 드루파를 이용하여 누구나 쉽게 사이트를 제작할 수 있다 하는 게 이제 이 강의 주 목표입니다. 이걸 위해서 이제 이 강의를 만들었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상 버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그 드루팔 9.x는 아직까지 나오지를 않았어요. 아마 2021년 정도에 아마 나올 겁니다. 6월 아니면 12월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자, 지금 현재는 6.x, 7.x, 8.x가 있는데요. 8.x가 지금은 최신 버전입니다. 그리고 6.x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이제 그 생명력이 끝났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7.x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이 강좌에서 하게 될 겁니다. 최신 버전을 안 하고 7.x를 한다 그죠? 자, 7.x가 그래도 우리 그 웹 호스팅 환경에 좀 적합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8.x 같은 경우는 PHP 버전이 거의 최신을 요구를 해요. 근데 우리 웹 호스팅 환경에서는 그렇지가 않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되어 있는 곳이요. 자, 그래서 7.x를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이 7.x를 또 선택한 이유가 모듈이 많습니다. 앞에서 보셨듯이 14,200여 개의 모듈이 있어요. 8.x는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찍는 가정에서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6만 엄청 아니죠. 6,000개 6천여 개 정도의 그 모듈이 있어요. 14,200여 개의 모듈에 비해서는 뭐 절반도 안 되는 그런 수준이죠. 그래서 드루팔 7.x를 기준으로 앞으로 강의를 진행을 할 것입니다. 자,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학습할 내용입니다. 먼저 이 강의의 이제 서두에 이 드루팔을 이용을 해서 사이트를 개발하려고 하면은 개발 환경이 이제 갖춰져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개발 환경을 구성을 할 것이고요. 개발 환경이 구성이 되고 나면은 드루팔 사이트 배포판을 설치를 해볼 겁니다. 배포판을 이용해서 이제 사이트를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자, 그것이 되고 나면은 지역화 과정, 지역화 좀 생소한가요? 우리 영무 지금 이 드루팔이라는 것은 외국산 소프트웨어죠, 그죠? 자, 각종 화면, 문장, 인터페이스들이 영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 화면을 한글화 시킬 것이고 우리나라에 이제 맞게끔 날짜라든지 기타인지 여러 가지 정보를 변경할 겁니다. 이런 과정을 지역화라고 해요. 이런 이제 지역화하는 부분을 또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엔티티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교재를 만들어 놓은 곳에는요, 이 부분이 이제 좀 분리가 돼 있어요. 이렇게 분화가 돼 있는데 합쳐놨습니다. 자, 엔티티라는 것은요, 드루팔에서는 자료를 관리하는 객체입니다. 자료를 관리하는 객체. 이 자료를 관리하는 이 객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모듈들이 만들어져요. 특히 자료를 관리하는 모듈들요. 가령 컨텐츠 타입, 뒤에 가서 배우도록 할 겁니다. 컨텐츠 타입, 분류, 그 다음에 사용자 정보. 뒤에도 있습니다만은 메뉴라든지 이런 것들도
메뉴 정보, 메뉴 자료입니다. 이런 것들도 이 엔티티에서 관리가 돼요. 그래서 자, 엔티티에 대해서 이제 배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엔티티를 이용해서 이제 자료를 생성하고 관리하게 되는데, 이 관리한 자료들을 화면에 이제 표시를 하게 되는데, 화면에 이제 표시하는 각각의 이제 영역을 우리가 블럭이라고 해요. 이런 이제 블럭에 대해서도 이제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블럭을 이제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웹페이지를 만들어야 되겠죠. 웹페이지 만들어 보는 시간. 그 다음에 이렇게 웹페이지가 만들어졌으면 사용자가 클릭해서 접속할 수 있도록 메뉴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자, 메뉴를 만들어서 매우 단순하지만 사이트를 만들어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사이트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다양한 기능의 사이트를 만들 수 있어야 되겠는데, 자, 죄송합니다. 자, 이 사이트의 각종 기능을 확장할 수 있는 게 여러분 모듈입니다. 모듈. 이 모듈은 모듈마다 독특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이제 모듈을 설치를 해서 여러분들의 사이트를 확장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테마를 이용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이트의 내용을 다양한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보이도록 만들어줘야 되겠죠. 자, 그런 과정도 진행을 해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 패널이라는 게 있어요. 패널. 자, 패널은 여러분 뭡니까? 페이지 만들기나 블록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여러분 웹페이지를 만들었다면 좀 더 편리한 기능, 좀 더 고급의 기능을 이용을 해서 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패널을 이용해서요. 패널이라는 이 기능을 이용해서 보다 쉽다? 보다 편리한 그리고 이제 좀 더 보기 좋은 그런 이제 페이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뷰라는 게 있습니다. 이 뷰는 드루팔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미 그 데이터베이스에 관련해서 조금의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 같은 경우 아마 뷰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뷰는 특히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는요, 테이블에 들어있는 자료를 가공해서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내가 원하는 자료로 가공을 해서 보여주는 기능을 우리가 이제 뷰라고 해요. 데이터베이스에서 그렇습니다. 자, 그와 같은 기능을 이 드루팔에서는 이 뷰라는 이 모듈이 해줘요. 앞에서 이제 여러분 엔티티를 이용해서 자료를 만들면 뭐합니까? 자료를 일반 사용자들이 보기 쉽게 가공해서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쭉 나열해서 보여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가공하는 기능을 이 뷰를 통해서 해줄 겁니다. 뷰를 이용해서 여러분 페이지도 만들 수도 있고요. 앞에 있는 블럭도 만들 수가 있어요. 블럭. 그런 이제 블럭이나 페이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볼 겁니다. 데이터를 가공해서요. 자, 그 다음에 사용자 및 권한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이제 일반 CMS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사용자 관리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드루팔은 단순한 사용자 관리 기능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뭡니까? 사용자별로 역할이라든지 역할별로 또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체계적으로 설정을 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설정을 해놓으면요, 여러분 보안이 아주 잘 돼 있는 그런 사이트를 충분히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관리, 그 다음에 사용자에 따른 역할과 권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별도로 또 학습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타 환경 설정. 자, 기타 환경 설정은요, 여기에서 이렇게 그 하나의 어떤 분류로 나누기는
좀 그렇고요. 너무 작은 기능들이라서. 그렇다고 해서 작은 기능이라고 해서 가볍게 볼 기능들은 아니에요. 중요한 기능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한 곳에 이제 모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이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강좌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강의를 이제 진행하기에 앞서, 그리고 좀 쑥스럽습니다. 제 소개를 한다는 게 조금 쑥스러운데, 강의를 하는 사람,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뭐 조금의 정보는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자, 저는 그 장성현이라고 합니다. 현재 MSN 글로벌이라는 회사의 개발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한 11년간 IT 직업 전문학교 교사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는 또 이제 건축 포털 사이트를 이제 개발해서 개발하는 이제 개발팀 차장이었어요. 직함까지는 필요가 없는데 어떻게 보면 개발 책임을 맡고 있었어요. 자, 여기 부분이 이제 과거의 어떤 시간이라면 밑에 있는 부분들은 제가 이제 그 드루파를 이용해서 개발했던 사이트들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포항공과대학교 박태준 학술정보관 사이트,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그 다음에 의과대학교 도서관, 그렇죠? 서울대학교, 내나 서울대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도서관, 그 다음에 아태교육원, 유네스코, GCD 클리어링 하우스, 자, 이런 사이트들을 드루팔로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세 가지는요, 아마 제가 이제 11년간 IT 직업 전문학교 교사로 있으면서, 우물한 개구리로 이렇게 살지 않으려고, 이 외부 프로젝트들을 조금씩 했었어요. 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리니지 오토마우스 개발인데, 요즘은 이게 불법이죠. 오토마우스라는 이 자체가, 프로그램 자체가 불법입니다만, 제가 그때 개발했을 때는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개발해주고 끝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상가관리, 성적관리 등 다수 응용 프로그램들도 이제 개발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창원 LG 제2공장에 생산 현황을 이렇게 모니터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개발을 했었고요. 그 첫 번째 거와 마지막 것은 제어용 프로그램입니다. 오토마우스 자체는 요즘 여러분 핵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핵과는 좀 다릅니다. 제가 만든 이 오토마우스는 게임을 전혀 건드리지를 않습니다. 오직 화면 인식을 해서 오토마우스가 실행이 돼요. 저기도 이제 별도의 하드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원 LG 제2공장에 생산해낸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PLC 그 제어 장치가 있어요. 그 PLC 제어 장치와 PC 그리고 이제 대형 모니터 이렇게 이제 해서 컨베이어 벨트로 이렇게 지나가는 상품의 개수를 이렇게 체크를 하고 그것을 이렇게 이제 대형 화면에 출력해주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성적 관리나 상가 관리 이거는 파워빌드라는 그런 이제 케이스 툴이 있습니다. 지금도 쓰고 있을 거예요. 그런 걸로 만들었었는데 케이스 툴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강의하고자 하는 이 드루팔과 어떻게 보면 조금 연관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좀 비슷한 면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케이스 툴이라는 거는
뭡니까? 응용 프로그램, 특히는 이제 업무용 프로그램입니다. 업무용 프로그램들을 마우스 클릭 드래그 그리고 명령 몇 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쉽게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툴이 케이스 툴인데 이 강의를 통해서 제가 하고자 하는 게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케이스 툴과 이 강좌에서 진행하는 그런 부분이 좀 비슷하게 이렇게 보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과정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 뭡니까? 캠으로 이렇게 좀 진행을 하려다가 못생긴 얼굴 계속 보는 것도 좀 고역이라서 제가 익숙치가 않았어요. 자, 그냥 제가 사진만 이렇게 달랑 올렸습니다. 자, 소개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개발 환경을 구성하고 이 개발 환경이 구성되어 있는 곳에 드루팔 배포판을 받아서 설치하고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